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3명 중 2명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죠. 그런데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월 100만 원 이상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 선생님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아파트 전기시설 관리 일을 맡아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십니다. 또 65세 이 여사님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으로 복지관에서 일하며 돈도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떤 자격증이 내게 맞을까?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 즉 시니어가 도전하기 좋은 평생 자격증과 그 자격증이 어떻게 새로운 소득과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지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가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는데 이제 뭘 새로 시작하냐. 나이 들어 공부할 머리도 체력도 없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젊은 세대가 따라올 수 없는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켜온 세월, 직장에서 쌓은 경력, 삶에서 얻은 깨달음, 이 모든 것이 자격증 공부와 새로운 일에 큰 자산이 됩니다. 또 하나,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부는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지켜주고 사람들과 만나며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빠듯한 생활에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더해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을 덜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직장 다닐 땐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돈은 줄어들었죠. 이 두 가지, 시간은 늘고 돈은 줄었다는 것이 60대 이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손주들 용돈까지. 생각보다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기회일까요? 첫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격증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시니어 교육을 적극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를 지원해주고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배운다는 말은 이제 점점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분야가 오히려 시니어에겐 기회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 재미없다, 돈이 적다고 외면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경력, 성실함, 책임감이 경쟁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시설관리, 조리, 경비 같은 일은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장점이 됩니다. 셋째, 사회가 시니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시대. 앞으로는 시니어 인력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있는 지금, 지원이 있는 지금, 사회적 수요가 늘어난 지금.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격증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된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망설이셨던 분들, 오히려 지금이 딱 알맞은 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 어떤 자격증들이 실제로 시니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해낸 이야기입니다. 먼저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는 허전함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 나이에 공부가 될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히 돈만 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차근차근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시설 관리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살아요 라고 말해줄 때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 이 여사님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여사님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리는 평생 해왔던 일이었기에 공부하는 과정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합격 후 복지관 조리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주 5일 일하면서 월 15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좋지만 나와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70세에 도전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지인 집 정리를 도와주면서 소문이 나고 소개가 이어지면서 작은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하루 4에서 5시간 정도만 일해도 일당 10만 원 안팎을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세 분의 사례 어떠셨나요?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자격증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건 내 경험과 딱 맞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사례를 들으니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나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알아보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어렵고 또 어떤 건 쉽지만 실제 일자리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쓸모있는 자격증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취득 난이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자격증은 준비 과정에서 지치기 쉽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기능사급 자격증이 가장 적당합니다. 짧게 도전해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나 조리기능사가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체력 부담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체력이 안 따라주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단시간 활동으로 가능한 직종을 권합니다. 경비원, 조리사, 정리수납 전문가 같은 자격증은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소득 연결성입니다. 아무리 따기 쉬워도 일자리가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꼭 구인 포털에서 해당 자격증 이름으로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전국적으로 공고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민간 자격증은 딴 뒤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자격증으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넷째, 시니어 친화도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분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시설 관리, 조리, 경비 같은 직종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시니어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소개할 분야는 바로 기술형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들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 취업 연결성이 높고 소득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손재주가 있거나 무언가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고 성실함과 꼼꼼함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시니어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복지관 같은 시설에는 항상 전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하죠. 좋은 점은 준비 기간이 3에서 4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일자리가 꾸준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업하면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핵심이라 큰 체력 부담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전기라는 분야 특성상 처음에는 생소한 이론과 용어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시험에서 회로를 직접 연결하거나 문제를 푸는 실습이 있어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게차나 굴착기 운전 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단기 교육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어 준비가 비교적 쉽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좋은 점은 자격증 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일당이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또한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 덕분에 꾸준히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자격증만 딴다고 바로 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초보자는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보조 역할이나 단기 알바를 통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현장 특성상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힘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술형 자격증은 방수도장 기능사입니다. 건물 외벽이나 실내를 새로 칠하거나 방수를 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좋은 점은 프로젝트 단위로 일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련도가 쌓이면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는 말처럼 숙련되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은 초반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날씨나 계절에 따라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뚜렷하게 나뉩니다. 즉, 안정적인 월급보다는 일감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벌어들이는 형태라는 걸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형 자격증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 안정적인 수입, 시니어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어려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초기 진입 시 생소한 점, 안전 문제, 계절적에 따라 변동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진 손재주와 경험을 살려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술형 자격증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가 가진 경험, 차분함,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도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즉,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분야가 바로 기술형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여러분께 새로운 소득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형 자격증이 손재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생활형 자격증은 우리가 평생 해오던 일상 경험이 곧 경쟁력이 되는 분야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로 자격증 준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자격증이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학교 급식실, 복지관, 요양원, 심지어 기업 구내식당까지 한식조리사는 일자리가 꾸준히 있습니다. 좋은 점은 요리는 이미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평생 해오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밥상 차려온 경험이 시험 준비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죠.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은 근무 시간을 조절하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라서 이로운 점은 젊은 조리사보다 오히려 더 입맛에 맞는 어머니 손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는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맛을 낼 수 있어 큰 강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비원 신임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단 20시간에서 28시간, 보통 일주일이면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교육만 이수하면 아파트 단지, 빌딩, 병원 등에서 바로 일할 수 있죠. 좋은 점은 준비 기간이 짧고 취업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보통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건물 순찰을 하거나 입주민 응대를 해야 하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기본적인 친화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현장은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시니어라서 이로운 점은 경비 업무는 무엇보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믿을만하다고 여겨져서 오히려 고용주에게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짐을 정리하고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며주는 일이지요. 좋은 점은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제 근무가 가능해 하루 4에서 5시간만 일해도 일당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내 시간은 내가 조절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유의할 점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브랜드에 따라 신뢰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선택 시 취업 연계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니어라서 이로운 점은 평생 집안 살림을 해온 경험이 곧 실전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오래가고 편리한지는 시니어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차분하고 친절한 성격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됩니다. 생활형 자격증의 가장 큰 매력은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해온 생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서 배움의 진입장벽이 낮고 도전하기가 수월합니다. 조리기능사는 손맛과 경험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경비원의 경우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곧 장점이 되고 정리수납 전문가는 가정살림의 노하우가 곧 무기가 됩니다. 이처럼 생활형 자격증은 시니어의 삶 자체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나도 시골에 내려가 농사라도 지어볼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귀농귀촌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때 꼭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귀농귀촌형 자격증입니다. 먼저 농기계 조작 자격증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농기계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같은 장비는 농촌에서 필수인데 이를 운전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좋은 점은 취득 과정이 길지 않고 바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번기에는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농사뿐 아니라 주변 농가 일을 도와주며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장비가 크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충분히 연습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라서 이로운 점은 농기계 운전은 성급함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운전 습관을 가진 시니어가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요즘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보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 더 각광받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는 화학 비료를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격증입니다. 좋은 점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 온라인 판매, 로컬 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 농사꾼이 아니라 작은 사업가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유의할 점은 초기에는 땅을 준비하고 재배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씨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니어라서 이로운 점은 농사는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꾸준함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습관이 그대로 경쟁력이 됩니다.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선도 농가에 들어가 직접 배우고 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점은 교육을 받는 동안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농민에게서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단순히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농사를 이어갈 준비와 생활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라서 이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 속 지혜와 절약 정신이 깊어집니다. 도시에서처럼 소비 위주의 삶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가꾸는 삶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형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연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많아서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실함과 경험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에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치유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 후 도전할 만한 자격증으로 많이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입니다. 두 자격증 모두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먼저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의 장점은 보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서류 작성, 이동 업무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격증에 도전하려면 운전 연습과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교육기간이 짧고 일자리가 많아 취업이 잘 됩니다.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서비스까지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결성은 확실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이 따릅니다. 또 반복되는 돌봄 속에서 심리적 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도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시니어가 가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공감 능력입니다. 비슷한 연령대라서 상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내 사정을 진심으로 알아준다는 신뢰를 줄 수 있죠. 둘째, 책임감과 인내심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낸 경험이 이 일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시간의 유연함입니다. 풀타임이 힘들다면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준비 과정에서 운전과 컴퓨터가 필요하고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체력과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공감, 경험, 책임감이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자격증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격증을 따면 정말 일이 있을까? 괜히 따놓고 써먹지 못하는 건 아닐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자격증만 따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만 해보면 됩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곳에서 전기기능사,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내 지역에 일자리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근무 형태는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검색하면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공고가 쏟아집니다. 이건 시장성이 확실히 있다는 뜻이지요. 반면 일부 민간 자격증은 검색을 해봐도 일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요는 시기마다 변동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계절에는 경비원 공고가 몰리고 다른 시기에는 시설 관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검색하고 끝내지 마시고 최소 1에서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두면 어떤 자격증이 지금 당장 내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감이 잡힙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급하게 구직 활동을 하지만 시니어는 비교적 차분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차분함이 결국 더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 먼저 구인 사이트에서 시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실제로 구인 공고가 많은지, 지역별 수요와 임금 수준은 어떤지,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실패할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시장성 검증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는 구인 사이트를 통해 시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쉬운 자격증의 함정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단기간에 딸 수 있다는 자격증 광고가 참 많습니다. 특히 민간 자격증이 그렇지요. 수업 몇 시간만 듣고 바로 자격증을 준다고 하니 듣기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따기가 쉬운 만큼 누구나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자격증의 가치가 금세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생활 자격증은 광고는 화려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격증은 땄는데 활용할 데가 없어서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 자격증을 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은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습니다. 물론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격증이 실제로 어떤 기관과 연결되는지, 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취업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이라면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자격증은 경쟁자가 많아 가치가 떨어진다. 국가 자격증은 신뢰도가 높고 일자리와 연결되기 쉽다. 민간 자격증은 브랜드와 연계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자격증을 고를 때는 쉽게 딸 수 있느냐보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점만 잊지 않으셔도 후회할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자격증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은 정보였네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지금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짧은 목표를 세우세요. 올해 안에 한 가지 자격증은 꼭 따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계획보다는 3개월, 6개월 단위의 짧은 목표가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격증을 조합하세요. 기술형과 생활형을 함께 가지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와 경비원 교육을 같이 갖추면 시설 관리 쪽으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시니어 취업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에서도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함께 배우면 훨씬 힘이 납니다. 넷째, 실무 경험은 가볍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정규직을 목표로 하기보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부터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몸에 맞는지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여러분,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서 내가 관심 있는 자격증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나면 구인 사이트에서 그 자격증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책임감은 여전히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세상에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